안녕하세요.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이번 여름 너무 더워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동안 더위에 노출되면요, 혈당 조절 기능 자체가 저하돼서 저혈당이나 고혈당 증상이 오기도 하고요. 또 밤늦게까지 올림픽 보실 때 야식이나 음주 유혹에 빠지시면요, 몸속 콜레스테롤 수치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당뇨에 관해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에 관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열어놨습니다. 당뇨에 관한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저희와 함께 방송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좋은 말씀 주실 분 최수범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요, 사망질환 원인 중 6위가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당뇨병, 이 합병증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당뇨병은 무엇이고 합병증은 왜 나타나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당뇨병을 잘 이해해야만이 환자들이 치료를 잘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환자들이 당뇨병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혈당치만 높아진 병으로 생각하는데 왜 혈당이 높아지는가, 그 무엇이 의미인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생명의 원천이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칼로리를, 영양분 공급하는 건데,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돼 가지고 피 속으로 포당 상태로 들어오고, 포당 우리 몸의 에너지 원이니까. 근데 이 포당이 우리 몸에 있는 각종에 있는 몸의 세포인데 영양분이 들어가 가지고 힘이 되고 살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이 피 속에 있어야만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살도 만들고 힘도 돼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뇨병은 어디에 문제 있냐, 바로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췌장이 파괴돼 가지고 인슐린이 적게 나오게 되니까 적게 동화장이 나타나게 되죠. 그 피 속으로 들어온 음식의 영양분인 포도당을 적게 우리 피 속에 빼서 세포 속으로 넣게 되니까 피 속에 많이 남아서 고혈당이 되고, 그러니까 고혈당은 하나의 증상인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적게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힘도 빠질 거고, 힘 빠지다 보면은 힘을 계속 써야 되니까 자기 자신의 세포를 녹여 가지고선 포장을 만들어서 힘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자기 세포가 망가지니까 각종 약간 눈이나 신장이나 신경이나 망가지니까 그 파괴돼서 우리 몸이 파괴되니까 그걸 합병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의 핵심은 혈당을 낮추는 게 아니라 망가진 췌장의 기능을 살리는 거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이미 고장난 췌장의 기능을 살린다, 이게 가능할까요? 고장 났다고 그래서 다 망가진 거 아니고, 췌장 세포가 실신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살아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단순히 다 망가졌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좋은 상태만 좀 병들던 췌장 세포도 살아나게 되니까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공 췌장기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외부에다가 췌장과 똑같은 걸 달면은 거기서 췌장 일을 하게 되니까 우리 세포들이 다 건강해지니까요. 영양분 잘 먹으니까 췌장도 세포거든요. 췌장이 병든 세포도 건강해져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되죠.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냐 하면은 자기 췌장 이런 거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식사 때 인슐린 많이 나오고, 공복실 적게 나오고, 식사 때 많이 나오고, 공복실 적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맨 밑에 있는 것이 췌장이 망가진 상태고, 가운데 있는 그 그래프가 정상 췌장인데, 당뇨병은 밑에 있는 것이 된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인공췌장은 똑같이 신경 만들어주니까 췌장만 좀 문제 있지 온몸 정상화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존의 치료 방법의 경우에는 인슐린 패턴이 맞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 그래서 고혈당, 저혈당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인공췌장을 치료했을 적에 췌장이 정말 회복하느냐? 이건 2010년도 유로 당뇨병학회에 발표된 논문인데, 분명히 그 인슐린 나오는 양을 재봤어요. 즉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인슐린을 췌장에 만드는 양을 잰 건데 계속 증가하지 않아요. 그게 증가하니까 혈당치는 정상으로 또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요. 실제로 세계 당뇨학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연구 결과로 많은 관심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우리 건국대학교 팀이 세계 학술대회 미국 당국에 발표한 거 보면은 4년간 163명의 당뇨 환자를 치료한 결과 치료 전에는 당화혈색소가 상당히 높았어요. 8.9% 있었는데 이제 정상화됐어요. 1년 3개월부터는 정상화돼 가지고 6.6%로 계속 조절된다는 걸 발표했죠. 4년 동안. 그래서 인식범부 치료하면은 혈당 조절이 되고 혈당 조절되는데 이 환자는 음식을 정상과 똑같이 먹었으니까 몸무게도 정상화됐다는 것을 세계 학술대에 발표했죠. 이렇게 최수범 교수님과 함께 당뇨 알아야 낫는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다가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요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고 계신 당뇨병 환자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온 곳은 전라남도 광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째 당뇨와 싸우고 있는 이미라 씨를 소개합니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어느 날 닥친 날벼락이었답니다. 조그만 병원에 부인병 검사를 하러 갔는데 345인가 당뇨 그 수치가 검출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알게 돼서 그 당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전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당뇨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한순간 달라져 버린 그녀의 인생. 아, 내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당뇨를 줬나 하고 그런 약간 절망적인 생각도 있었는데 본인이 운동하기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애기 아빠하고 같이 많이 산을 좀 등반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좀 좋아지니까 다시 이제 또 일상생활이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5, 6년 전에 식사 안 하고 생식으로 한 달을 하루 3끼 정말로 그 생식 이렇게 잡곡 같은 것을 만들어서 씹어 먹는 그런 방법도 정말 제가 선택을 해서 한 달 동안 정말 그 토마토 하나, 오이 한 쪽도 안 먹으면서 제가 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잘 나와봐야 120, 130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시 식사를 하게 되니까 원상 복귀가 또 되더라고요. 엄격한 식이 조절에 운동도 열심히 해봤지만 그때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절망이 그녀를 가장 힘들게 했다는데요. 거의 10년 가까이를 하루에 약을 3알을 복용을 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다가 올해 4월 달부터 제 몸에 좀 변화가 계속 일어나대요. 머리가 이렇게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제가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고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막 눈이 이렇게 쏟아질 것 같이 하면서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계속 제가 이제 산에를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씩 1시간 반 정도 산에 다니면서 갔다 와서 또 당 체크를 해도 정말로 막 270, 80. 그러니까 당에 대한 큰 변화가 안 생기대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주치의한테 의문 좀 제기하신 적은 없으신지? 제가 사실은 당 체크를 하면서 이제 당화혈색소를 검사를 하려고 갔는데 그때 당시 당 수치가 355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와서 막 화가 나요, 제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좀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약을 먹으면 수치가 예를 들어서 뭐 200이 같은 게 150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을 복용을 하는데도 수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제가 받았어요. 결국 당뇨 10년째인 올해 이미라 씨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그러던 그녀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 한 달 전. 인터넷으로 그 당뇨 강의라고 쳐서 들어가니까 인공췌장기에 대해서 이게 방송이 이제 강의돼 있는 그런 제가 프로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정말 이 방법이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방법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당뇨내과에 가서 입원을 해서 지금 퇴원한 지가 딱 한 달 하루 됐는데 정말 선택을 너무너무 잘해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인공 췌장기를 달고부터 그녀를 힘들게 했던 혈당 수치가 한 달 만에 벌써 놀라울 정도로 안정을 찾고 있다는데요. 인슐린이 이제 제 췌장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몸 자체가 막 느껴요. 식사 시간대에 너무 행복하고 운동을 해도 막 근육 속으로 다 그냥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고. 점심시간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혈당이 항상 높았던 이미라 씨에게 가장 고역이었다는 식사 시간. 먹을 때마다 늘 스트레스에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거부했었다는데요. 저희가 주로 야채 위주로만 많이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밀가루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돈가스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것들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이나 행복한 일이라는 걸 당뇨가 오기 전까진 몰랐는데요. 당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저 앞에서는 못 드시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좀 서로 억제를 하는 편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식사 시간에 막 웃으면서 골고루 다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왜 그때는 아무래도 당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아예 먹지를 못했어요. 생활이 즐거워지니 덩달아 건강도 좋아진 것 같다는 이미라 씨. 그동안 관리가 쉽지 않았던 그녀의 혈당 수치 결과가 궁금한데요. 결과는 식후 혈당 121호 정상.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던 거, 그러니까 24년, 5년 동안 남편하고 같이 이 운영을 했는데 뭐 더 신나게, 더 열심히 한 60, 70까지 더 같이 그냥 웃으면서 행복하게 더 열심히 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건강의 첫걸음은 바로 마음가짐.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이미라 씨의 건강에 이제 빨간불이 아닌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세요. 화면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교수님, 사실 약물 치료가 꼭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들 중에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가 혈당이 잡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용량을 계속 늘리면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도 계속 혈당이 안 잡혀서 고생하시다가 치료 방법을 이번에야 바꾸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병원에서 열심히 이제 먹냐 먹고 치료하는데 혈당이 잡히지 않고 합병증이 오니까요. 그렇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치료하는데 왜 이렇게 나빠지나? 그걸 한번 밝혀보기로 하죠. 세계적인 논문지에 나온 UKPDS라고 아주 대단히 연구 결과입니다. 보면은 먹약 치료할 적에 이 췌장 기능이 1년에 4%씩 감소한다. 췌장 기능이 정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뇨병인데 먹약 먹으면 오히려 더 떨어뜨린다는 것이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원인이 더 깊어지고 상태가 나빠진 거죠. 췌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인슐린이 적게 나오게 되니까 대신 혈당치는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췌장이 떨어지니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렇게 당화혈색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게 됩니다. 6.2% 이상의 합병증 오는데 계속 합병증 오겠죠. 그래서 합병증 오게 된 거예요. 이 환자도 10년 동안 했지만은 점점 췌장이 떨어뜨렸으니까 합병증 올 것 같아서 걱정돼서 인슐 펌프 치료로 인공췌장 치료로 바꾼 것 같습니다. 저렇게 먹약 먹으면 췌장 기능이 좀 나빠진다는 걸 전 세계에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환자들 꼭 알아야 될 일인데 환자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화면으로 만나본 이미라 씨는요, 물론 환자 개인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10년 동안 약물 치료를 하다가 혈당 조절에 실패를 하신 분입니다. 아무래도 고혈당 증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여전히 합병증 위험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요. 교수님, 이미라 씨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머리 쪽에서 이상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네네. 머리로도 이 합병증이 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온몸이 다 합병증 오는 거니까 머리에 있는 혈관 장애라든가 또 조금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뇌혈관 장애 중풍이 오게 되고 아까 그 바로 전에 했던 그분 이미라 씨도 그렇고요. 망막증이 와서 눈이 망가져서 실명하는 경우도 있고 치주 질환이 와서 이가 다 빠지는 경우가 더 많고 신경합병증 와서 잠 못 자게 되고 결국은 족부병변이 와가지고 다리 절단하는 경우도 많고요. 발기부전같이 자율신경 장애 때문에 성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장이 나빠져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오게 되고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그 콩팥이 나빠져요. 혈액투석하고 들은 경우 온몸에 합병이 다 오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심한 것들을 보면은요, 그래프로 보면은 이 당뇨병, 족부병변 때문에 교통사고 때보다 훨씬 많이 오는 거죠. 오래되면은 잘못 치료하고 있으면은 저렇게 신경망까지 혈관이 망가지니까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눈에 있는 망막증이 와서요. 당뇨병성 망막 질환으로 후천성 심의 가장 큰 많은 원인이 바로 당뇨병 때문에 망막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장이 나빠져 가지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빼내는 게 신장 기능인데 이게 망가지게 되니까 혈액 투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당뇨병을 적절하지 못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되면은 저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굉장히 이런 합병이 주의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초기부터 좋은 치료 방법을 해야만이 이런 합병이 예방되는 겁니다. 그거는 고혈당 기억 효과라는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혈당 한번 높았으면 나중에 합병 쪽이 되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죠. 당뇨 알아야 나는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화면에서 보신 이미라 씨처럼 당뇨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 함께 하시면 됩니다.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사연 주고 계신데요. 한 가지 뽑아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뒷번호 0253님이십니다. 아빠가 51세인데 당뇨 앓은 지 12년 되셨고요. 약과 식이요법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혈당 관리가 안 돼서 식이요법을 했더니 살이 점점 빠지고 계세요. 병원에선 약으로 안 되니 인슐린을 맞자고 하셨는데요. 인슐린 주사와 인공췌장기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인슐린 주사 다회요법이랑 비슷한 게 아닐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교수님 답변해 주실까요? 인슐린 주사요법과 특히 다해요법과 인공치장요법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효과는 아주 다릅니다. 실제로 인슐린금이 흡수되는 그 양을 보면은요, 인슐린 주사, 인슐린 펜의 경우에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인슐린 주사기로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양을 넣었어도 피부로부터 혈액에 흡수된 양이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가 있다는 거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증명되어 있고요. 인공췌장 경우에는 기초 인슐린을 갖다 한 곳에 계속 넣고 거기다 식사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슐린이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는 양을 보면은 그 차이가 3% 미만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같은 인슐린 맞아도 인슐린펜의 경우에는 고혈당, 저혈당이 많이 올 수 있고 또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는. 그러나 인공췌장기에는 진짜 췌장과 똑같이 인슐린이 분비가 거의 정상화되게 느끼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합병률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환자들의 옛날에 이제 다이어법 하다가 인슐린 퍼프요법 바꿨을 적에 저혈당 발생률이 보면은 약 저렇게 많이 떨어져. 각 연구자마다요. 약 15배 정도 떨어진다는 걸 발견하고 있어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훨씬 더 안정되게 정상한 인슐린 분비와 패턴과 똑같이 한다고 증명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스웨덴 같으면은 스웨덴 전 당뇨 환자들의 인슐린 펌프를 의료보험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증 예방되니까요. 거기는 사회 보장제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18,000명에 대해서 7년간 연구 결과에 보니까 다해요법과 인슐린 췌장요법을 비교해 보면은 그 사망률이 말이죠. 생존율이 파란 게 훨씬 넘죠. 인공췌장요법이 훨씬 더 적게 사망하더라. 총생존율도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있죠. 이렇게 해서 다해요법과 인슐린펌프요법은 임상적으로 실제로서는 합병률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세계 학술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절대 비슷하지 아주 다른 치료라는 거, 다이어법과 인공췌장 치료 아주 다른 것을 잘 알아셔야 될 것입니다. 문자 사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개인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상황,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한번 짚어주실까요? 인공췌장 치료는 약 먹는 거랑은 환자가 결정해야 될 일이 많죠. 당뇨병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째,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것 전세적으로 봐도 일주일이나 2주일 입원시켜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또 자기 몸의 상태도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슐린량도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집에서 혈당 검사도 자주 할수록 좋고요. 그다음 식사도 잘 먹고 간식 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이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주의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큰 문제가 없고 물론 이제 기계를 하나 달고 다니니까 좀 조금 번거롭겠지만은 그로부터 얻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전선적으로 임시범프 치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주 뭐 사용하는데 많은 사람 불편은 없지만은 아무래도 피부를 꽂고 있으니까 바늘 약간 가는 바늘 꽂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간단한 그 항생제 주고 하면은 다 나니까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인공 췌장기 치료에 대해 최수범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막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관리 잘 하셔서 즐거운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